약 2달에서 3달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뼈와 살이 차오르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사랑니 발치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니가 아파서 근처 치과에 검색해서 갔다가 발치는 안 되고 약만 처방받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치과 의사도 본인이 잘하는 분야, 자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치과대학병원에서는 약 10개의 전문과로 세분화되어 있고, 안면 부위에 수술을 하는 구강암관면외과, 턱관절을 주로 보는 구강내과, 잇몸을 전문으로 보는 치주과, 그리고 치아 후식증을 치료로 하는 보존과 등으로 구성됩니다. 난이도 높은 사랑니 발치는 구강암관면외과로 의뢰되어 적절한 처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발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병원 구강암관면외과나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치과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니 발치하는 병원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도하는 치과 의사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있는 사랑니 발치는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 환자가 느꼈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치과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이 환자를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료 장비의 경우 피부과처럼 레이저 등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니 발치를 주로 하는 치과의 경우 발치에 특화된 기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랑니 발치 전문 치과가 유리합니다. 사랑니 발치 전문 치과는 의료진의 응대도 전문적이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더 잘 가이드해 줄 수 있어 환자가 더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는 단순히 치아를 빼는 행위가 아니라 매복되어 있는 치아를 기구를 이용하여 분할하고 주위에 있는 뼈를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는 수술에 해당합니다. 깊은 매복의 경우 더 많은 삭제를 요구하게 되고, 출혈이나 수술 부위의 시야 확보 등으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 발치 후의 통증은 난이도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발치 후의 출혈이 부종, 즉 붓는 현상을 발생시키는데, 그 압력이 마취 풀린 후에 통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발치 난이도가 높으면 주위 뼈에 삭제를 많이 했을 경우가 많고, 이것이 출혈로 이어져 통증을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밖에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살이 부드러워서 더 많이 붓고 통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겁부터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략 80%의 환자는 마취가 풀리고 욱신욱신 아프다가 하루 이틀 내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랑니 4개가 모두 똑바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제가 치의예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어 4명의 선배에게 각각 졸업에 필요한 실습의 대상으로 뽑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선배들이 맛있는 거 사주더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니 발치는 많이 아프지 않았지만 선배들의 떨리는 어색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보고 계시죠?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 머리 부위를 분할하여 제거하고, 필요하면 치아 뿌리 부분도 분할하여 제거하고 봉합을 하면 끝납니다. 빠르면 10분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사랑니 100개 정도를 발치하다 보면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1시간 가까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 뼈와 치아가 붙어있는 유착이나 뿌리가 매우 두꺼운 치근 비대의 경우 등에서 복불복으로 발생합니다. 발치에 걸리는 시간은 서두르면 케이스에 따라 5분만 해도 가능하겠지만 얼마나 환자가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니 발치는 테크닉 8대 팔 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힘을 많이 주게 되면 환자의 턱도 아프고 주위 조직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구를 이용하여 발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랑니는 보통 상하 좌우 4개가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정해서 위아래로 2개를 발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쪽을 발치하는 경우 식사가 불편하여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쪽 위아래만 발치하고 한쪽이 식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씩 발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 발치하고 약 먹고 소독하고 실밥 제거하고 이렇게 4번을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를 한 번에 발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다음 주에 유학을 가거나 군입대를 하는 경우 도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추천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4개 발치도 가능합니다. 4개의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상상도 못할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강인한 의지나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 뽑은 자리에 음식물이 끼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봉합을 했는데 왜 음식이 끼는지 물어보시는데 사랑니가 빠져나간 자리는 큰 공간이 남아있어 계속 낄 수밖에 없습니다. 약 2달에서 3달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뼈와 살이 차오르게 되는데 그동안 답답하고 음식물이 끼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워터픽을 이용하여 세척해주면 도움이 되지만 가능한 대로 칫솔질을 안쪽까지 하고 가글을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잘 치유되기 때문에 약간 음식물이 끼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증, 부종, 멍 등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 드라이 소켓, 상악동 천공,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붓기는 보통 48시간까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이틀간은 얼음찜질, 그리고 그 이후로 필요하면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붓기가 심했던 경우 붓기가 빠지면서 볼에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으로 멍이 들게 되는데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붓기가 빠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1, 2주 내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드라이 소켓이라 부르는 건성 발치와는 치아 발치 부위에 피딱지, 즉 혈병이 형성 안 되면서 통증이 오게 되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발치 2, 3일 후에 드라이 소켓으로 인한 심한 통증이 오게 되면 발치하셨던 치과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악동 천공은 위쪽 사랑니의 구조물인 상악동과 입안이 개통이 되게 되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입에서 코로 바람이 새는 경우가 생기며 봉합과 같은 처치가 필요하게 되어 이비인후과적인 합병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손상의 경우 발치가 혀나 아랫입술의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기며 입술에 뭐가 묻어도 잘 모르거나 물 마실 때 물을 흘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안 좋았던 경험들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많이 걱정하면서 치과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걱정들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랑니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끼어도 참다가 앞에 중요한 어금니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니 발치에 합병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증도 대개는 많이 심하지 않고 신경 손상의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제가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로서 10,000개 이상의 사랑니를 발치했지만 10건 정도의 신경 손상이 있었으니 1000분의 1 정도의 아주 낮은 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건의 신경 손상조차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사랑니 발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사랑니 발치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발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니 발치 후 사후 관리는 3부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